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부입니다. 자, 오늘도요, 자, 월동벌 잘 키우기 3탄, 3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월동먹이 잘 키우기 3탄은, 자, 월동먹이 상행이죠. 월동먹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월동먹이고, 자, 두 번째는 세력고르기입니다. 축소 내지 세력고르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온해체입니다. 보온해체. 날씨가 이제 먹이를 주고 나면 보온해체를 또 해야 돼요. 소상하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드기 방제. 네 번째 진드기 방제고, 다섯 번째는 또 꾸준하게 말벌 퇴치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월동먹이죠. 사양액. 월동먹이를 언제 어떻게 주며 이제 언제 끝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먹이가 지금 제일 중요하죠. 이제 월동먹이를 본격적으로 줄 때가 다가옵니다. 지방마다 틀리지만 남쪽 지방은 좀 늦게 줘도 되지만 저희 경북 영양지역입니다. 경북 영양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동먹이는요 9월달까지는 산란 공간을 관리하면서 산란 공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산란 공간을 두고 월동먹이를 이제 먹이를 줬습니다. 먹이를 줬는데 요거 저희는 한 10월 한 10일까지도 본격적으로 안 주고 10월 한 10일 돼서 저희가 항상 작년에도 일지에 적어 놓은 걸 보면 10월 한 10일 돼서 줬어요. 근데 이제 날씨를 잘 봐서 좀 주간 날씨를 장기 일기예보를 잘 봐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월까지는 산란 공간을만 주고 공간을 두고 먹이를 이렇게 조절해서 줬어요. 조절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먹이를 진하게 해서 아주 진하게 두 배로 진하게 해서 줄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월동먹이를 주자는 거죠. 월동먹이를 저희는 10월 10일 작년에도 10월 10일에선 지금 보면 원래 날씨를 보면 원래 좀 많이 더웠어요. 지금도 좀 낮에는 덥잖아요. 저녁에는 지금 그 영상 8도 9도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10도 이하로 내려가요. 저희 지방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월동먹이는 진하게 해서 물 한 마리에 2포 이상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하게 해야 어차피 얘네들이 일을 덜하고 체력 소모를 덜 하니까 벌들이 그렇게 해서 진하게 하자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0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줄 것 같아요. 그 좀 10월 10일 지나서 11일이나 12일부터 뭐 그 정도 되겠죠. 본격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이 월동먹이를 줄 때는 진하게 해서 주고 꽉 채우고 꽉 채워서 줄 때까지 월동먹이를 계속 지속해서 줍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한 3번 연달아서 주고 이틀에 한 번이든 물고 가면 주고 이렇게 줘서 한 3번 주고 점검을 한번 해봅니다. 중간 점검을 저희는 어차피 내검 한번 하면서 봐야 되니까 중간 점검을 또 하면서 방제도 그때 이제 9월 달에는 전혀 안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도 해가면서 중간 점검 해가면서 한번 또 3번 정도 월동먹이를 주고 나서 한번 저희가 보면서 대략 가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월동먹이를 지금 잘 줘야 되는 것이 지금 따뜻할 때, 춥기 전에 따뜻할 때 월동먹이를 다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벌들이 그래야 따뜻할 때 물고 가서 저미를 해서 밀개를 합니다. 이 저미를 채워놓고 꽉꽉 채워놓고 얘네들이 날개짓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월동먹이 자격을 만드는 거예요. 밀개를 뚜껑을 다 덮어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월동먹이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벌들의 일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요 따뜻할 때 먹이를 줘서 벌들이 잘 숙성시켜서 그 먹이를 월동먹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따뜻할 때 월동먹이를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월동먹이를 제대로 만들어요.
예, 그런 걸 먹고 살아야 겨울에 얘네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그리고 내년 봄볼 예, 잘 되고 하겠죠. 그리고 월동목이 양은요,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광식 사양기 한 통에, 한 통이면 2리터예요. 2리터면, 그거 광식 사양기 한 통이면은, 소비장 한 장을 보면 돼요. 소비장 한 장. 대략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월동목이를 주면 돼요. 5장 버리다. 그럼 5통. 뭐 4장 버리다. 그럼 4장. 4통. 이런 식으로 계산을 대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늠을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월동먹이를 준비하셔가지고 주시고, 자, 월동먹이를 그러면은 연달아서 한 5, 6번은 채워 줘야 될 겁니다. 5, 6번은 채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점검한다 그랬잖아요. 점검할 때는 혹시라도 이제 3장 벌이라든가 이런 벌들이 꽉 찼을 거예요. 한 3번, 4번 주고 점검을 하면은. 그런 벌들은 자,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표시를, 나만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월동목이 다 들어간 거는 표시를 하고, 나머지 이 6장, 7장 벌, 5장 이상 벌 되는 거는 또 다시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월동목이를 다 주고 나면은 10월 말부터 11월 초나 이럴 때 되면 또 보온 해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온을 해놨을 거예요. 전부 비닐개포, 보온덮개, 보온판, 이 3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아마 나무통은 좀 더 강화시키고 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해놨어요. 해놨고 EPP나 스티로폼 볼통 보온을 다 해놨을 겁니다. 그럼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되면 기온을 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날씨 봐서 보온 해체를 다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먹이를 다 주고 보온 해체를 해주자는 거는 산란 중단을 인제로 시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소상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산란 중단을 월동을 나기 위해서 산란 중단을 인위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뭐 날씨가 계속 추운데 산란 계속 나가면은 월동 준비가 안 되니까요. 자, 월동먹이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점이, 월동먹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른 것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월동먹이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숙성을 시켜서 주는 게 좋습니다. 월동사용 먹이는. 자, 미리미리. 벌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큰 통에다가 미리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게 훨씬 좋고, 대량으로 벌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려고 해도 뭐 큰 드럼통을, 플라스틱 통을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좀 힘이 들겠죠. 요령껏 이렇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력 고르기. 자, 세력 고르기는요, 월동 자격군을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벌을 매기시는 우리 봉주님들이 도와줘서 세력 고르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월동 자격군을 만들기 위해서 합봉을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내금을 하다 보면 여왕이 없는 통이 있어요. 가끔 요즘에 여왕이 없는 통이라든가, 여왕 없는 통은 보면은 봉판도 없겠죠. 산란을 중단해서 봉판 일단 첫 번째 여왕 없는 통을 딱 내금하다 보면 봉판이 없어요. 그러면 눈치를 채고 여왕이 없나, 그리고 여왕을 찾아보면 여왕이 없을 겁니다. 그런 통. 그 다음에 세력이 아주 약한 통, 2장 이하 벌 뭐 이런 거, 혹시 또 구황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구황을 이제 뭐 이리저리 잘 모르고 관리해서 구황 교체가 안 됐다든가, 광 교체가 안 됐다든가, 이런 구황들은 세력이 약할 겁니다. 그런 벌들, 이런 벌들을 세력 관리를 해서 합봉을 해주고 축소해주고 세력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 세력 관리죠. 마지막 세력 고르기죠. 이렇게 관리를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벌 축소를 해주고 합봉을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기 사양기 뒤쪽이나 이럴 때 여유장을, 경림반 뒤로 여유장을 넣어 놓으신 분들은, 예비장 중소를 해주기 위해서 여유장을 넣어 놓으신 분들은 여유장을 빼셔야 돼요. 지금은 다 빼고 최대한 축소를 시키는 거죠. 축소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소를 할 때 당금주를 사용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당금주를 뿌리면서 축소를 지원을 해줄 때
합봉해 줄 때 당금주 소주를 뿌려서 그걸로 저희는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합봉할 때.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신문지 합봉도 할 수 있고 신문지를 이용해서 막았다가 이렇게 벌들이 긁고 갉아가면서 신문지를 갉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천천히 여왕의 페로몬 냄새를 이제 서로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이죠. 벌들마다 여왕마다 페로몬 냄새를 이렇게 분출하기 때문에 벌들이 자기네 어떤 동족 가족의 그 하나의 그 페로몬 냄새라는 것은 일체성이죠. 일체성을 뜻하는 건데 그런 냄새를 맡고 벌들이 자기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많이 싸워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걸 하고 신문지 합봉도 해주고 소주도 이제 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보온판을 가운데 오려내고 프로폴리스망 이런 거를 프로폴리스망 이런 거를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 가지고 망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벌들이 서로 이제 냄새가 통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프로폴리스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합봉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벌들은 건너가지 못하니까 막아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력 고르기 합봉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온 해체입니다. 보온 해체. 보온 해체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달 말에서 11월 초에 해준다고 내가 이제 그 첫 번째 먹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온 해체는 왜 하느냐?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산란 중단을 시키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걸 이제 그 인위적으로 산란 중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월동 들어갈 때 벌들이 제대로 월동 자격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월동을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산란을 해놓으면 그 벌들 태어나면 추울 때 태어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벌들은 겨울을 못 나요. 그래서 보온 해체를 먹이를 월동 먹이를 다 주고 나서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월동 먹이를 주면은 저희는 한 15일 정도 지속적으로 줄 것 같아요. 주고 나면 보온 해체를 좀 쉬었다가 보온 해체를 해야 돼요. 먹이 다 물고 들어가고 하면은 인위적으로 보온덮개를 제거해주고 비닐 개포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보온판을 끼워줬던 거 빼낸다든가 안 그러면 옆으로 벌려주면 되겠죠. 벌통 안에 공간으로 옆으로 한쪽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빼내준다든가 하고 자 그리고 소문도 이제 좀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소문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겁니다. 보온 해체는 벌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아주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한 3-4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온 해체를 해준다는 것. 계속 산란을 하면 월동나는데 아주 불리하고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벌을 먹이시는 분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벌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보온 해체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온 해체를 꼭 같이 월동 먹이를 다 주고 나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참고적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진드기 방제입니다. 네 번째 진드기 방제. 네 번째 진드기 방제인데 9월 달에는 저희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란을 다 받고 이렇게 9월 달에는 10월 제가 보기에 10월 12일부터 월동 먹이 주면요. 그 전까지는 진드기 방제를 저희는 어차피 안 할 겁니다. 10월 10일 본격적으로 월동 먹이를 줘가면서 이제 10월 달부터 여러 가지 약재를 이용해서 또 보충해서 진드기 방제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약은 저희는 이제 개미산 60%, 개미산을 60% 해가지고 뭐 비가드를 이용해요. 저희는 비가드 이용해서 30cc 이렇게 쭉 넣어주고 옥살산 같은 경우에는 훈중 처리를 많이 또 하죠. 훈중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옥살산은
훈증 처리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돼요. 기계. 훈증 처리 기계를 또 마련해야 되겠죠. 저희도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옥살사는 날이 추우면은 이 봉구를 지어가지고 벌들이 동글동글하게 모여 있으면은 흘림 처리를 또 벌들에게 직접 이렇게 뿌려주는 방식이죠. 흘림 처리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흘림 처리는 날 추우면 저희는 옥살산하고 비냉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흘림 처리를 항상 활동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해요. 요거는 마지막에 이제 모여 있을 때 벌들이 봉구를 지어 가지고 있을 때 동글동글하게 모여 있을 때 요걸 두 가지는 저희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속살만 분무를 한다든가 속살만을 이제 분무하면 상당히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하시겠지만은 분무를 하신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또 연막 기계도 있습니다. 연막 기계로 또 연막을 하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많은 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푸골드를 끼워주는데요. 넉 장 이제 이상은 넉 장 이상 벌이면은 한 장을 끼우고 넉 장 이하면은 저희가 이제 반장을 석 장 벌이나 두 장 벌은 반장을 끼워주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5장 벌이라든가 넉 장 벌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만푸골드 두 장을 끼워 주셨다는데 그걸 뭐든지 약을요 이 시간이나 온도나 용량이나 이런 거를 맞게 하셔야 돼요. 5장 벌에도 2장을 끼우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벌이 많이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자기 집 안에 벌통 안에 내 집 안에 굉장히 독하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벌이 결국은 벌한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고 하셔야 되고요. 주의해서 모든 약을 시간과 용량과 이런 걸 잘 알고 해야 돼요. 온도, 용량, 시간 요거를 잘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벌약은 다 틀려요. 벌들 약은 진드기 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다 틀립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드기를 이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될 겁니까? 검사할 때는 CTG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CTG를 바닥에 밑에 깔고 이제 뭐 약을 해서 측정을 한다든가 벌이 진드기가 몇 마리 정도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봉판을 또 이제 봉판이 있으면 남은 봉판을 칼로 잘라서 털어서 보면 진드기가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설탕을 용기에 담아서 빈 용기에 담아서 거기다가 벌을 한 300마리 정도 잡아 넣어요. 벌을 한 300마리 정도 잡아 넣어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벌은 망을 이제 망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망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으로 벌은 빠져나오고 설탕을 벌은 남기고 설탕만 빼내고 나서 그 설탕 빠질 때 진드기와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설탕 용기에 벌을 300마리 정도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벌에 있는 진드기를 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탕을 이용해서 진드기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은 제 영상에도 유튜브에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면 진드기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진드기 검사를 한 세 가지 방법 정도로 이용해서 진드기를 검사해서 지금 진드기 방제를 마지막으로 아주 잘 해주자는 거죠. 10월 11월 달까지 월동 들어가기 전까지 진드기 방제를 잘 해주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드기 방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하던 식대로 또 이렇게 하시고 5번째 이게 말벌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말벌. 이거 참 얘네들 참 천적이죠. 얘네들 꾸준하게 지금도 잘 잡아놔야 됩니다. 말벌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봄에 트랩을 이용해서 트랩을 이용해서 봄에 한 마리 잡으면 말벌 가족 한 가족을 잡는 거잖아요. 봄에 다니는 거는 말벌 이제 여왕벌이 다니기 때문에 봄에 4월달부터 말벌을 잡으면 아주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장수말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찌끈끈이로 항상 설치를 해놔야 돼요. 항상 설치해 놓고 찌끈끈이는 오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검은 말벌 뭐 이런 것들은
장수말벌도 들어가요. 과일, 효소, 막걸리, 포도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이렇게 통에다가 담궈 놓으면은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아주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거를 달달한 설탕물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과일 효소나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가 항상 1년 내내 만들으셔야 돼요. 집에 과일 남는 거라든가 어디 과일 좀 못 쓰는 과일 버리는 거 얻어다가 효소를 항상 큰 통에다가 마련해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설탕물로 급해서 하면은요, 설탕물 플러스 막걸리 플러스 포도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요, 우리벌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요. 설탕물을 넣으면은 우리벌은 설탕물만 보면 흥분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래서 도봉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행액 줄 때 설탕물을 먹으면 벌들이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해서 막 집중적으로 거기를 가요. 우리 벌들이 설탕물을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 집중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벌들이 많이 빠져 죽어요. 여기 빠져 죽어 허우적거리다 결국은 못 나와서 말벌들이 이제 죽는 거거든요. 포획을 하는 건데, 당금주 이런 플라스틱 병이나 이런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이용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쇼츠로 한번 올려드리려고 그러다 못 올려드렸는데, 다 아실 것 같아서 못 올려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과일 효소를 이용해서 당금주 병에다가 이렇게 유인액을 넣어서 하는 거는 설탕액은 안 된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세요. 과일 효소액으로 하세요. 과일 효소액으로. 그래서 해야지 설탕물은 가지고 하면은 우리벌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주의할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월동먹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날 따뜻할 때 줄 때가 됐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월동먹이, 그 다음에 세력 고르기, 축소, 세력 고르기죠, 합봉이죠, 보온 해체, 그 다음에 진드기 방제, 말벌 퇴치까지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말벌 퇴치 같은 거는 여러분 꼭 게을리 하지 마시고 월동벌 준비를 위해서 하시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5가지를 가지고 또 월동벌 잘 키우기 3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감사합니다.